프레디 머큐리를 중심으로 록밴드 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영국 매체 메트로에 따르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음악 전기 영화의 모든 흥행 수익을 뛰어넘은 영화라고 합니다. 퀸은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밴드 혹은 고유색 없이 너무 많은 장르를 취급하는 밴드라는 극과 극의 평을 갖기로도 유명한데요. 이들보다 더 유명하고 더 많은 앨범을 더 많은 나라에서 판매했으며 새로운 시도를 먼저 내놓은 밴드들이 존재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끄는 매력은 무엇일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팥죽 라디오 13화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달간 잘 지내셨을까요? 네. 예. 1년에 저희 이번에 13번째 편이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뵙다 보니까 이게 일상으로 좀 자리 잡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희 끝나고 나면 이제 맨날 치킨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먹으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생각이신가요? 팥죽 라디오는 안 해도 치킨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치킨집 사장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멘트 같습니다. 파채가 늘 꼭 추가돼서 이렇게 먹는 맛이 없으면 라디오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치킨 드시나요? 아니 오늘은 바꿔보죠 메뉴를. 그러면 이따가 대안을 잘 주시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팥죽 무비는 이민자 출신의 한 청년이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5월 23일 기준으로 디즈니 플러스와 네이버 시리즈온, U+ 모바일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1부에서는 보헤미안 랩소디 60초 영화 소개와 클로징 멘트권을 걸어둔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영화 속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대 공감 문화 읽기, 영화와 세상을 읽는 또 다른 시선인 딴지를 걸어라, 영화평 팥죽엔 옹심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첫 코너로 상현님의 60초 영화 소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공항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 파록 버사라는 영국 로컬 밴드 스마일의 리드 보컬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룹 스마일을 전신으로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드러머 로저 테일러, 보컬리스트이자 프론트맨인 프레디 머큐리,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베이시스트 존 디콘과 함께 그룹 퀸을 결성합니다. 영화는 1985년 7월 개최된 대규모 록 페스티벌 라이브 에이드의 공연을 준비하는 프레디의 모습을 시작으로 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룹의 시작부터 그들의 최고 전성기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앞세워 관객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연인 메리와의 만남, 새로운 연인 짐 허튼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그룹 퀸이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최고의 그룹이 될 수 있었는지 훑어볼 수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오, 2초 남기고 끝냈습니다. 훌륭합니다. 와, 훌륭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는 저는 30초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번에 재밌었어요. 그렇죠. 좀 네. 이렇게 허둥지둥할 때 네, 방송의 재미가 당황하셔갖고. 네. 더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줄여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대로 가는 그대로 게 가요? 다음엔 좀 더 네. 내용을 많이 늘려서 오, 좀 네. 아주 좋습니다. 좀 더 빠른 네. 속도로. 읽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모두 정신줄을 한번 놓고 해서 좀 재밌었잖아요. 저번에 언제였죠? 지난달. 네, 맞아요. 엘리멘터를 했을 때 방송을 안 보셨군요. 근데 독자들은 네.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그래요? 네. 다시 한번 꼭 돌려보게 하시죠. 안 보셨어요? 안 보셨대요. 너무 네. 재밌게 봐서 저는. 네. 그런 방송 사고를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현님의 그것도 네. 되게 어떤가요?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갔고 시간 넘어서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좋았고 퀴즈도 네. 우리 막 했던 게 독자들은 더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재미를 위해서는 줄거리를 상현님이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듭니다. 어떠세요? 재밌지 않을까요? 나중에 회의에서 네, 결정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입에 안 붙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진지하게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20세기 폭스사의 영화는 앞부분에 나오는 특유의 팡파레가 있는데요. 따다다단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는 그 영화에 맞춰서 드럼하고 기타 사운드가 나오는 특별한 버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곡의 기타와 드럼 연주는 누가 했을까요? 힌트 드릴까요? 예. 네. 퀸의 멤버입니다. 영화가 프레디만을 조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멤버 이름을 정답.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예. 드러머 로저 테일러. 오, 정답. 제가 아까 줄거리 소개 때 아. 친절하게 더 말씀을 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들으셨다는 겁니다. 본인 코너 말고 다른 사람 코너도 열심히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퀴즈. 브라이언과 로저, 존과 함께 밴드로 활동하게 된 프레디는요. 공연은 매진이지만 영 돈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새롭게 데모 앨범을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제작비가 없었던 이들이 앨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기님, 두 가지예요. 봉고차인가 그걸 네.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5, 4, 3, 2, 1, 땡. 다음 분. 이번엔 부분 점수 없을게요. 영화상에 나왔었나요? 나왔어요. 아주 짧게 스쳐갔어요. 뭐였지? 석 달치의 땡땡땡입니다. 정답. 정답. 차를 팔고 네. 석 달치의 반값을 땡. 반값은 아니고 공연료 비슷한 거 뭐라 그래? 외치셔야죠. 예. 네. 그러니까 공연료가 아니고 뭐라 그래? 받는 맞아요. 출연료 맞아요. 비슷한. 예. 그러니까 밴을 팔고 네. 석 달치의 공연비를 모아서 빌리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모양새를 보면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다른 가수가 쓰고 남은 시간 짜투리에 들어가서 뭐 효과음을 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북 위에 동전 올려놓고 피아노 맞아. 위에 뭐 이렇게 올려놓고 치고 뭐 스피커가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세 번째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기님 하나, 상현님 하나시고요. 예, 지금 분발해 주세요. 보긴 봤는데 기억이. 네. 세 번째, 이렇게 만든 앨범은 엘튼 존의 매니저인 존 리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존 리드와 퀸이 처음 만나게 된 날, 존은 퀸이 다른 록스타 지망생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묻습니다. 과연 여기에 프레디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방송 전에 정기님이 물어보셨던 건데. 맞아요. 근데 뭘까요? 아까 틀렸다고 그랬죠. 정답. 맥락만 맞으면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네. 관객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겠다. 땡. 누군가를 위한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 있어요. 네. 맞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웃사이더를 위한 사이더들의 노래. 맞아. 정답.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사회 부적응자가 만드는 그런 노래를 만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퀴즈. 라이브 에이드 공연에 오르기 전에 프레디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요. 특히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았었죠. 근데 본인은 이제 무료 자선 공연에 참여하기로 한 소식을 전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배웠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평소 중시하게 여겼던 이 좋은 것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정답. 세 가지. 네. 좋은 걸 보고 땡.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정답. 정답. 제가 네.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죠. 바로 올바르게 말하고 네. 올바르게 행동해라. 하나 더. 눈에 보이지 않죠? 올바르게 들어야 되나?
오. 오, 올바르게 들어라. 올바르게 정답, 들어가겠지. 정답. 땡땡. 두 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요. 앞에 두 개는 맞아요. 이거는 아마 퀴즈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아. 저는 아마 그걸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말, 말. 좋은 행동. 딩동댕. 오, 네. 지금 단독으로 지금 세 개를 맞추셔서 남은 퀴즈와 상관없이 클로징 멘트권을 가져가셨고요. 그래도 다섯 번째. 나머지 맞추면은 클로징 멘트권을 거부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머시기처럼. 거부를 거부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네. 사람이 맞추면 네. 정기쌤이 클로징을 하시고 네. 만약에 맞추면. 못 맞추면 네. 거부권을 행사.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십시오. 저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퀴즈. 라이브 에이드에서 퀸은 첫 곡으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골랐는데요. 프레디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피아노 위에 이 음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정답. 정답? 맥주. 땡! 펩시. 딩동댕. 거부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드릴까요? 만순쌤이 아, 한번 해. 아니 하시겠다고 아니, 했잖아. 거부. 거부? 아, 네, 거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순쌤 분발해 주시고요. 다음 멘트권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직접 그 라미 말렉 그 주인공이 노래를 실제로 부르지 않았지만 네. 그런 디테일한 어떤 그런 모습들, 제스처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공연 장면에서 그 사소한 그런 부품 하나, 뭐 소품 하나하나도 그 현장을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85년도 공연 영상 보니까 정말 피아노 위에 펩시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 문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총 5문제 중에 4문제를 정기님이 맞추셨지만 한 문제를 맞춘 네, 상현님이 클로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본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영화 속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대공감 문화 읽기입니다. 주제 첫 번째, 니들이 퀸을 알아? 퀸을 알거나 모르거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명 니들이 퀸을 알아인데요. 저희는 라디오라는 공통점만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영화와 동명의 곡인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실린 앨범이 1975년에 발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혹시 당시에 어떤 인생의 시점을 지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5년생입니다. 예. 75년이면 네. 1년 빨리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아, 5학년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고 네. 그냥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은 라디오. 그리고 그 당시 생활은 네. 학교, 그리고 집, 그리고 뒷동산, 그리고 동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음악이라고는 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노래.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세상을 살았던 나이입니다. 그때 라디오에서는 뭐 음악 같은 게 따로 안 틀어줬어요. 그렇죠. 그때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건 뭐 별로 기대도 안 했고 라디오 드라마 뭐 이런 거 주로 뉴스? 그때 당시에 네. 뭐라더라? 뉴스 그 파란 해골 13호 이런 네?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만화 드라마 네? 뭐 아, 파란 해골 13호 네. 뭐 그런 어떤 연속 드라마 이런 거는 아주 관심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신기하네요. 드라마도 아니고 만화. 연속극이었어, 연속극. 만화라고 볼 수도 없지. 그쵸? 그림이 네. 없으니까. 그림이 맞아요. 없으니까. 네. 네. 엄청 신기합니다. 저는 네. 같은 60년대인데 저는 그때 산골 소녀였어요. 산골 소녀였는데 그때 라디오도 없었고 저는 산으로 들러 다녔고 그때 이제 부모님하고 가족들은 다 인천에 계시고 저는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때. 네. 그래서 뭐 하이디 많이 아시죠? 하이디? 네. 이렇게. 네, 그 소녀처럼 산으로 들러 할머니
언제 오시나 이렇게 앉아 있었던 아. 것 같아요. 여기는 도시잖아요. 네. 저는 시골 냇물 흐르는 네. 시골에 살았어요. 그럼 거의 록 밴드와는 거리가 네. 좀 먼 시대를 문화생활을 살고 못했어요. 계시군요. 나도 시골 출신이야. 그때 도시에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농촌 출신. 그때 저는 태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네. 사유님도 아마 75년도에는 없는 걸로. 네, 저희는 그때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가 두 분을 조금 중심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록밴드에 대한 그런 조예는 깊지 않아서 이제 잘 뭐 노래나 유명한 것들은 좀 알지만 네. 그 당대 어떤 인기를 누렸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혹시 동시대를 지낸 그런 분들로서 퀸과 관련해서 혹시 뭐 특별한 기억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네. 없습니다. 솔직히 없으시고. 솔직히 없고 네. 제가 그 어떤 일종의 대중음악을 처음 제대로 접한 것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삼촌, 네. 삼촌이 중동에 네. 뭐 일하러 근로자로 갔다가 음. 돌아오면서 삼성이 아니고 일본의 무슨 뭐 소니 소니 네. 그 카세트 아. 카세트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그 안에 그 들어있던 데모 네. 테이프가 스모키 테이프였어. 스모키. 맞아, 스모키. 스모 Living Next Door to Alice. I will 알고 I will 계실까요? I will meet you midnight at midnight. 뭐 이런. 네. 근데 그 노래들이 네. 얼마나 좋았던지. 왜냐? 어. 스테레오였거든요. 아. 헤드폰을 끼고 듣는데 환상이었어. 환상. 그 어린 나이에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얼굴 처음 봐요. 그 이후로 쭉 네. 스모키를 좋아했어요. 그 첫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와. 네. 그러면 혹시 반대로 저는- 만수님은 저는 네. 16살에 지금은 신포동하고 동이천이 지금은 많이 사람 안 다니는데 그때는 신포동이 인천의 핫플레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6살에 친구들 따라서 지금은 이 자유공원 올라갈 때 거의 없는데 그때는 학생백화점이라 대동 학생백화점이라고 2층에 쫄면하고 분식을 팔아요. 그러면 그때 네. 그 DJ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뮤직비디오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마이클 잭슨, 뭐 마돈나, 신디로퍼 그런 분들이 노래하는 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다방 안 가보셨어요? 몰라요. 그때 심지다방이라는 곳이 지금은 오래 가봤는데 문을 닫았는데 그 전에 락 음악은 심지다방에서 메디아층 심지다방에서 음악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대 중반에 심지다방을 가서 이 퀸의 네.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 멋지다. 네. 그리고 계속 저희 퀸에 대한 것도 좀 네. 듣고 그래서 거기 옛날에 존 테일러가 네. 퀸의 멤버였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했어요. 네. 그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송 할 때 네. 꼭 한 번씩 나오거든요. 오늘 저희가 좀 만수님께 무임승차해서 가도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골수 밴드, 락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지다방에서 네. 뿌연 연기가 연기에. 흐르는 그곳에서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그나마 저희 중에서는 좀 조예가 있는 분으로서 뭐 특별히 좋아하셨던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보헤미안 랩소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6분 넘는 그 음악을 끝까지 다 네, 틀어주나요? 들었었어요. 근데 네.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네. 그 3분 이상 되는 노래는 네. 라디오에서 네. 방송을 안 네, 해준다고 네, 네. 해서 네. 프레디가 어느 특정한 방송을 네. 찾아가서 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고 뚫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이 정말 맞아요. 훌륭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예술가 정신인 네, 것 같기도 도전 하고요. 정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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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접속 네. 영화에서도 네. 저희 그거 보고 떠올랐는 접속에서도 주인공이 6분 10분짜리 음악을 튼다는 거를 되게 다른 PD들은 되게 너 혁신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이선희가 불렀던 뭐죠? 아름다운 강산? 네. 그거 엄청 길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노래 자체를 잘 모르시는 노래는 아는데 그 아니, 노래가 아니, 길다고 상당히- 느낀 적은 없어서. 아니야, 상당히 길 거예요. 그럼 그 노래도 라디오에선 잘 안 나왔나요? 아니야, 제 기억에는 잘 나왔어요. 혁신적인 외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아마 그때는 가사도 뭐 갈릴레오 뭐 이런 게 나오는 네. 6분짜리 노래를 누가 듣겠냐, 나라면 투자 안 한다, 내가 하란 대로 해라, 아마 이런 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강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봤고요. 그럼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좀 상현님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퀸은 70년대에 데뷔를 했고 또 영화 후반에 라이브 에이드는 또 심지어 상현님 태어나기 전에 85년도에 개최된 공연이기도 한데요. 혹시 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사실 저는 퀸의 일단 외모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광고로 많이 네. 접했었던 것 같아요, 퀸의 노래를. 근데 그 노래가 퀸의 노래다라는 건 모르고 나중에 이 영화를 보고 알고 보니 그런 영화들이 퀸의 노래였다더라,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돼서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삼성 핸드폰 광고에도 많이 퀸의 노래가 사용이 됐었고, 뭐 현대차, 대한항공, 오. 캐피탈, 어, 아주 다양한 노래들이 이제 2018년 이후로 이후에도 있었고, 네. 오히려 이전에 좀 더 많이 어. 사용이 됐고, 이후에는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질려할까봐 많이 사용을 절제를 했다고 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음원료가 엄청 비싸대요. 네. 퀸의 그래요? 음악을 이용하려면 그쵸, 그쵸. 그 심사 같은 것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CF송으로 틀라고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작권이 살아 있나요? 아직? 그렇지 않을까요? 사망했는데 아직 퀸이라는 그룹은 그룹은 남아 그대로 있으니까. 존재하고 네. 네. 저 다른 멤버들은 아직 생전인가요? 네. 생전? 두 명인가? 세 네. 명인가 다. 두 명, 네, 두 명. 하여튼 네 그렇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래서 저도 퀸, 그러니까 상현님보다는 조금 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퀸을 알고 이 노래가 퀸의 노래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막 엄청 즐겨 듣는다기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방송 예능에서도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날 때 BGM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노래라서 되게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노래라서 좀 보면서 저는 좀 그래서 익숙하고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브라이언 메이가 이제 작곡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쿵쿵짝 쿵쿵짝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쿵쿵짝. 이게 퀸의 노래라고 하면서 좀 소름이 맞아요. 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튼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퀸이라는 존재는 몰랐지만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러닝 타임이 2시간이 넘죠? 그러고요. 네. 2시간 재밌었어요. 15분인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퀸을 알거나 모르거나 영화 자체는 저도 재밌게 봤고 다들 재밌게 보신 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 두 번째, 전기 영화의 딜레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사극에서도 보면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사실을 좀 과장하기도 하고 오류를 조금 만드는 등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비난을 사기도 하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역시 일부 사건의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전기 영화라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설사 고증의 오류가 일부 날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각색과 편집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지 이 둘 중에 어떤 편으로 2대2 좀 토론이 될까요?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손 저요. 사실에 가깝다. 사실에 가깝다. 네. 영화는 영화다. 네, 이렇게 2대2 파이트. 2대 한번, 2예요?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네. 다큐는 아니지만 전기라는 어떤 형식을 띈다면 네. 거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음, 그 특히나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사실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지 엉뚱한 결론을 끌고 나가서 그 영화를 보고 오해를 하게끔 그 네. 사람의 삶을 오해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사실에 가깝게 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왜냐하면 네. 영화를 만들려면 일단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의 관점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감독마다 영화의 어떤 시점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영화가 달라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화는 자서전이나 다큐멘터리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너무 사실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재미를 위해서 어떤 고인이나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명예나 이런 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실추시키는 어떤 굳이 그런 모험적인 각색이나 편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사실은 그러니까 뭐 라쇼몽 같은 영화도 보면 네.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뭐 사무라이랑 뭐 그 여자랑 남편이랑 여러 사람의 어떤 그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면서 뭐 어떤 게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식이잖아요. 네, 네. 굳이 어떤 좀 그런 극적인 효과를 낸다면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이걸 비틀어 본다든지 그 뒤에 가려진 이면들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현님은요? 저도 만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음.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을 그려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거에 좀 더 부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일단 이건 영화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정말 프레디 머큐리의 삶은 어땠을까 진짜가 좀 궁금해서 책을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네. 그렇게 책과 이제 뭐 공식 자서전은 아니지만 책과 영화를 비교해 보니 그래도 어떤 사건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독이나 작가의 네. 의도대로 짜맞춰져서 그게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군가를 이렇게 좀 나쁘게 보려고 사실 전기 영화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새롭게 조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영화라는 거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하지만 사람의 이 삶은 너무나 길고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감독의 입맛대로 골라서 만들 것이냐가 영화를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여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증 오류가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각색과 편집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해로운 거 뭐 이런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뭐 사극만 보여준다. 뭐 저 옛날에 과외했던 학생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예능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딱 사극인 드라마만 보여준대요.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극 같은데도 없던 인물이 나온다거나 어떤 그 특정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뭔가를 이끌어와서 사건처럼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 유명인 가수의 어떤 뭐 에이즈 감염 시점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기사가 날 수 있지만 이게 꼭 전기 영화가 아니라 좀 더 영역을 펼쳐보면 잘못된 사실을 누군가가 정정을 해주는 기사를 봐도 그것까지 찾아보고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봐야 된다. 네. 드라마를 어떤 교육을 위해서 드라마를 역사 네. 드라마만 보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올바르지 않은 올바르지 교육 않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자료가 없거나 네. 어떠한 그 참고인이라고 하면 수사적인 표현인데 고증, 아무튼 고증. 증언이라든지 네. 자료 이런 네.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어떤 빈 네. 시공간이 비어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작가의 상상력이라든지 감독의 어떤 그 해석 네. 나름대로 그리고 그 허구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명백하게 그 남아 있는 자료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바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왜곡한다 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어떠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영화의 한 장면 중에 과연 그 메리하고 폴 이 네. 두 사람이 그
클로즈업 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과연 그랬을까 현실적으로 의도적인 설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 의도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 둘 다 네. 프레디의 연인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남성, 한 사람은 여성. 네. 근데 둘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장면들이 과연 삶에 있었을까? 저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강조되더라고 오히려. 근데 사후에 그 죽기 전에 그런 대부분의 유산을 가족보다 아마 메리한테 더 많이 그 얘기는 주고 들었어요. 뭐 집도 하고 뭐 자기 유해도 뭐 아무에게 알려주지 말고 너만 알고 있는 모르는 장소에 넣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네. 가능하다고 봐요. 네? 메리하고는 네. 정말 우정 그 이상으로 친구처럼 끝까지 가고 이해를 해준 유일한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두 사람을 클로즈업하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극적인 뭔가 양성애자라는 네.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 어떤 방식이 감독의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프레디의 삶에서 그 두 주변 인물이 과연 같이 있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냐. 제가 볼 때는 별로일 것 같다. 서로 어색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프레디가 메리와 같이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도 어쨌든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떤 각색과 편집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기랑 비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현실에서는 어땠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리나 아니면 프레디의 다른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이 같은 뭐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있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상상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기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네. 프레디랑 남자친구랑 같이 살 때 메리도 같이 집에 놀러 와서 그들끼리 이렇게 다 친구로 지내고 어떤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프레디와 만나고 있는 관계고 그렇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뭐 어떤 배려도 있고 네. 실제로 그들 사이가 프레디와 만나고 있는 그 그룹 간에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현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영화로서 만들 이유가 있을까? 영화는 그냥 어떤 벌어진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이고 감독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는 게 영화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게 네. 저는 그 순서를 바꾸는 거 말고도 일부러 어떤 특정 내용을 빼는 것도 편집의 일종이잖아요. 관계의 어떤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는 좀 잘라낸다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 좀 더 보여주고 자르고 하는 거는 뭐 영화의 극적인 내용은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인물이 가진 성격이나 뭐 그가 걸어오는 발자국이나 이런 거는 해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는 네. 같은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서로 다르게 표현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안 그랬으면 재미가 없었으면 영화는 근 1000만까지 가지 못했을 테니까 아마 그런 어떤 편집이나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좀 많은 흥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 영화이지만 음악 영화로서는 굉장히 멋진 영화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힘은 갖고 있는 영화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네. 인물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이 영화를 봤는데 네. 처음 이제 보고 느낀 점은 이런 동성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네. 처음 느꼈거든요. 어느 처음에 부분에서? 저는 프레디 머큐리가 네. 아예 동성애자인지도 모르고 네. 일단 처음 그 인물을 영화로 접했을 때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갈등이
앞부분에서 어떤 그 그룹 퀸이 결성하기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결국 그한테 어떤 삶의 중요한 기로에 처했을 때의 갈등이 내가 과연 이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 뭐 저 남자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사람들에게 밝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동성애적인 갈등을 주로 삼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처음에는 놀라서 아마 이것도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의도였겠지만 저 그 영화를 처음 보고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 만약에 이 감독이 의도한 게 그런 부분에 그 인물의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면은 저는 이렇게 그에 대한 첫인상이 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었고 전기를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관심이 갔던 거는 영화에서는 퀸이라는 그룹이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됐지만 네. 오히려 좀 더 힘들게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프레디 머큐리가 퀸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런 게 영화에 조금 더 표현이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그러면 생기더라고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어떤 거였을까요? 영화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프레디가 이제 퀸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미술을 전공을 네, 해서 디자인해서. 뭐 자기가 그 로저랑 같이 뭐 그림을 그려서 팔고 이런 그러니까 노점을 통해서 처음에는 생계를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퀸이라는 그룹을 알리기 위해서 그 존이라는 디콘. 존 매니저? 디콘? 존 리드인가? 존 리드. 예. 그 사람을 여기 영화상에서는 그냥 되게 쉽게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프레디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 퀸이라는 그룹은 대단해. 우리는 탑에 오를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추고 매일 밤마다 밤인지 낮인지는 모르겠는데 옷을 최대한 자기 스타일로 꾸며 입고 매일 길거리를 나갔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길거리로 나가서 나를 뭐 세상에 보여주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 존이라는 사람의 눈이 띄어서 그렇게 만남이 성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네. 극적이고 프레디라는 인물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 이벤트이지 않았을까. 그런 게 영화에 들어갔다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 얘기하니까 옛날 우리가 다뤘던 영화가 생각나네요. 어떤 영화요? 인생은 아름다워. 아. 거기에 쇼펜하우어의 뭐 무슨 네, 철학적인 네, 이야기가 네, 나왔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쇼펜하우적 사고? 그래서 계속 원하면 네. 막 이루어진다. 네. 이런. 운이라는 것도 네. 성공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근데 어쨌거나 그 프레디가 동성애자였던 건 사실이죠. 전기상.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근데 네. 저는 좀 네. 근데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증이 들었던 거는 프레디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거를 최대한 알리지 않으려고 했대요. 네, 그가 네. 살아있는 동안에 게이였다는 거를.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는 뭐 다 알려진 오히려 그런 면들이 좀 더 부각이 돼서 알려졌고. 근데 전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런 되게 프레디 머큐리의 그런 이중 생활,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이런 게이 문화를 향유하는 거에 엄청 집착하고 프레디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심했대요. 그런 게 네. 밤마다 남자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여자들이 정말 많았다거나 이런 어떤 여자도 성- 많았다고. 네, 여자도 많고 남자도 네. 많았대요. 양성애자. 그래서 어떤 에서, 분들은 네. 그거 여자들도 같이 이 그룹 파티에 참여를 시켜서 양성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어떤 그런 쇼를 의도가 했다. 예. 있기도 하고 게이에 이제-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안 상쇄시키기 좋으니 위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프레디 머큐리가 그걸 감추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는 걸까? 정말 그 네. 팬들이 그 수많은 퀸에 열광했던 그 팬들이 정말 퀸의 정체성에 어떤 관심이 없었을까? 정말 그걸 숨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포인트마저도 이 사람은 슈퍼스타일 수밖에 없겠구나. 내 어떤 사생활에서도 파격적인 면이 있고 무대 위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또 진짜 내 곁을 내줄 사람이 필요한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황색 언론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일종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사람은 슈퍼스타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생활을 뭐 언론에 뭔가 이용해서 자기 인기나 뭐 이런 거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뭐 미국에서인가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여장하고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방송 아예 안 된 이유가 이제 남자들이 여자 그 행세를 하고 차림을 하고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 그거는 프레디가 만든 아이디어와 곡이 아닌데 다 이제 프레디한테만 쏟아지거든요. 그런 비난들이.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스타의 삶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런 성적 취향이 프레디 머큐리의 창작의 네. 동력으로 작동을 했다. 왜냐하면 네.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모순이나 자기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신 뭐 종교에서는 네. 동성애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집안에서 어렸을 때 자랐고 뭐 8살 때 아예 부모님과 정말 엄청 멀리 떨어져서 아예 독립적인 생활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뭐 분리불안도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메리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고 싶었던 뭐 사랑을 뭐 대신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현실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의 괴리에서 어떤 창작적인 그런 동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음악 영화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이유로 영화에서는 미처 못 담았던 얘기들을 상현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 3번째 What I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프레디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가까운 이동 전화 수단이 있었다면입니다. 영화 속의 퀸의 매니저인 폴은 퀸의 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하다 못해 프레디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그의 눈과 귀를 막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한 라이브 에이드 공연 제안까지 전달하지 않는데요. 프레디가 직접 찾아온 메리의 조언을 듣고 그를 내쫓은 이후에는 황색 언론에 프레디의 사생활을 폭로하기까지 합니다. 뻔한 클리셰지만 뛰어난 인물에는 반드시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자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에 이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프레디에게 폴을 거치지 않고 누구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 수단이 있었다면 그의 커리어와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궁금한데요.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정규님? 그렇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네. 선택의 기회가 네. 아마 있었겠죠. 어떤 선택의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요? 네. 그 뭐 라이브 에이드 네. 그걸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아니고 아무튼 모바일 어쨌든, 폰 네. 뭐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단이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85년도에는 아마 전화밖에 없었겠죠. 직접 다 할 수 있는 거. 유선전화밖에 없었겠죠. 편지를 네. 주고 받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 아니 그렇기도 편지 하고요. 같은 것도 다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빼버리면 되니까요. 또 스타의 삶이란 매니저가 해주기 마련이니. 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네. 지금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풍부한데도 때로는 소통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단톡이라는 거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 단톡에 들어와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관심 갖지 않고 훌떡훌떡 보면 내용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프레디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 성향이거나 어떤 그 상황이었으면은 잠수를 타지 않았을까요? 그럼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나를 위해서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 영화 앞에서도 네. 조금 상황상 좀 착각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소통 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네. 라는 그런 가정을 도입을 한다면 영화상 프레디는 스스로가 양성애자라고 그 메리에게 고백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잖아요. 양성애자라고 하면서 이별을 하는 쪽으로 가지요. 연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이별.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별거 비슷하게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삶의 공간에서. 근데 만약에 이 양성애자 물론 메리가 스스로 떠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양성애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프레디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if에 if를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애자로서의 네. 삶을 계속 네. 살면서 메리하고의 관계가 네. 끊어지지 않고 갔더라면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분신인 네.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코너를 따로 빼야겠는데요. 아니면 역으로 핸드폰이 있어서 더 신나게 뭔가 자유를 즐길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날 때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만 만날 수 있던 그런 시점에서 네.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의 연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나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안 좋은 연락들까지 다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긍정적인 결과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상현님은? 이게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책에서도 사실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메리는 했었대요. 근데 프레디가 네.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었던 것 같고 프레디 주변 가족들도 만약에 프레디가 아빠가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여기에도 들어가 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의 남자친구가 이제 네. 생겼을 때 메리가 임신을 했는데 프레디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이제 축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저는 이 프레디라는 사람이 이 퀸이 될 수 없었을 것 같다. 퀸조차 못됐다. 퀸조차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시대를 타고 난 가수가 아니까 물론 실력도 천재적인 작곡도 있었겠지만 요즘에 나온다면 사실 사생활 문제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 문제로 아예 가수가 될 수 없었지 않을까. 그 당시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런 가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런 복장과 그런 긴 머리에 막 지금이라면 우리나라 상황하고 끌어들이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도 치면 저희 그 퀸 좋았을 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어요. 그 긴 머리에 복장도 특이하고 그래서 그 퀸을 좋아한다는 자체만으로 좀 퀸을 좋아해? 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매니아층 굉장히 매니아층이 꼭 그 퀸 음악만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자기는 퇴근하면 퀸 음악만 듣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책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퀸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뭐 별 뜻 없이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밴드 이름을 퀸으로 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의 단어였다고도 하더라고요. 퀸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동성애적인 의미가 그 당시에는 게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였고 안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퀸이라고 하자고 했을 때
너무 좀 그런 면이 네. 있는데라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퀸이 동성애적 그 당시에 그 의미를 당시에 담고 네. 있었대요. 네. 담고.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영어 문화권이 음. 아닌 나라에서는 잘 음. 모르지만 그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에는 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멤버들이 야 우리 뭐 이름 뭘로 할까 각자 낸 그런 리스트들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중에서는 퀸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 사후에도요. 퀸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썰이 있었어요. 동성애냐 아니냐 그런 썰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뭐 그런 그리고 네. 의상이나 복장이 좀 지금 독특했다. 보기에도 네. 그랬는데 그때도 되게 독특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 아, 당시에 그러니까 퀸을 좋아한다 그러면 혹시 동성애적 기질을 가진 사람 아니냐? 독특하다. 그 아. 동성애라는 거를 지금 영화에서 확실히 밝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동성애자였다 아니냐 양성애자였다 그런 논란이 지금 계속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뭐 동성애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그리고-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그게- 에이즈로 사망을 했고, 응? 그건 뭐 음. 뒤집을 수 없는 사실 아닐까요? 그건 그쯤 썰이 많이 있었고 그 라디오 같은데 배철수 음악 캠프랑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네. 음악하면 꼭 거기 순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네. 가수였어. 근데 저는 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좋아하는 다른 유명한 그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밴드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네. 유독 자기 나라 가수가 아닌데 더 좋아하는 그런 네.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서도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아까 우리 상현님이 얘기한 우리나라 뭐 CM송, 광고 광고송 뭐 거기에 이제 퀸 그 노래들이 많이 이용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게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뜬 이후 얘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2002년이나 뭐 2007년, 2008년 어 이럴 그러면 때도 영화는 2018년이니까 네. 그 전에 또 있었던 네. 이전에도 그 전에도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네, 그 네.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왜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 할 때 꼭 어떤 특정한 그 화면 장면에서 그런 노래들이 나가는 것처럼 뭔가 좀 결심하고 비장하게 뭔가를 딱 나설 때 약간 이런 느낌이라든지 네. 그럴 때 퀸의 노래들이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위아더 챔피언 그럴 때도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네. 뭐 나왔었잖아요. 스포츠나 어떤 네. 뭔가 어떤 결과적으로 뭔가를 쟁취했을 때 이런 느낌도 있고. 네. 그럼 이렇게 주제 3번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딴지를 걸어라인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주거니 받거니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과연 정기님이 가져오신 딴지를 걸어라는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영화 그 끝장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이제 나오는 실제 프레디 머큐리가 공연하는 그 장면을 유심히 봤는데 네. 체격이 상당히 좀 그 건장해 보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네. 그리고 동양인 같지 않은 느낌, 서구적인 느낌도 네. 들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네. 아주 매력적인 남성으로 보였었어요. 네. 그 프레디가 네. 반면에 그 반면에? 배우 역은 네. 배우는 프레디 역을 한 배우는 체격이 좀 왜소해 보였다. 왜소했다. 네. 이게 좀 아쉬워요. 그 실제 인물 대비 그 카리스마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좀 더 여리여리한 느낌. 체격이 좀 네. 근사한. 근데 또 후반부에 내려갈 때 보면 다들 그 아니, 이거 뭐- 락스타는 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체구는 작은데 그 뭐 네. 그 기세? 맷집은 괜찮아 맷집?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네. 아무튼 배우가 주는 그 카리스마 이런 네. 그리고 그 체구가 실제 인물보다는 좀 아우라가 호소력이 좀 떨어진다. 부족해 네. 보였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네. 했고 그 아무튼 엔딩 크레딧 때 실제 인물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이 동성애자인 프레디는 그 그려지는 모습으로 보면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 노래하는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남성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의 의도이겠지만 네. 그 첫 번째 그 이성 친구였던 메리와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동성 친구로 그려지는 매니저. 폴이 네, 함께 클로즈업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띄게끔 배치가 된 것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어색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네. 이제 결국 양쪽을 네. 계속 그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메리가 떠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어색하더라. 어색했다. 의도적으로 네. 클로즈업 시킨 거 아니냐. 아. 실제로는 네.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공간에 있었던 시점들이 시공간이 네. 그렇게 없었을 것 같다. 네. 저는 오늘의 딴지를 감히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딴지의 강도가 좀 약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네. 민정기님의 딴지의 딴지를 좀 거는 사람인데 오늘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네. 그 영화를 딱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아니 왜 배우가 저러냐고. 배우가 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약하다. 너무 약하고 아우라가 저희 약하다. 댓글창 괜찮은 거죠? 특히 제가 네. 그 봤을 때 그 프레디 머큐리가 그 피아노에 앉아서 그 피아노 치고 막 그럴 때 막 한이가 뭐 네.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배우가 앉았을 때 저게 느낌. 뭐야? 그리고 춤출 때도 너무 네. 짧아. 춤출 때도 저거 아닌데 실제 그 배우는 정말 아우라가 막 폭발되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 네. 흘리면서 그 전에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데도 그나마 그분이 제일 연기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니까지 껴면서 연습을 네. 했다는데 저는 퀸을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이 못 미친다. 그 아우라를 넘을 네. 수 없다. 근데 연기는 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지는 안 걸고 그냥 공감했습니다. 딴지하고는 좀 다른 네. 얘기인지 모르지만 상현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뭐냐면 그 영화 라이브 에이드 네. 장면에서 그 매니저가 네. 그 아, 볼륨을 쫙 쫙 올려놓은 상태에 음. 혹시 그 전기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네. 일부러 좀 네. 볼륨을 높게 해서 네. 네. 퀸이 그 무대를 장악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에서도 저는 다른 책을 읽었는데 그 공연 조건이 있었는데 뭐 15분 팀당 15분인가 네, 이제 영화에서는 20분이라고 네. 했는데 네. 뭐 팀당 15분이고 그다음에 일정 볼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그 사운드를 조정하는 건데 이유는 이제 그 인근의 그런 주민들이나 이런 데 소리가 너무 크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제 제한을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퀸의 소리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퀸이 그전에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좀 그 유명한 공연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상황에서 좀 네. 부각되고 좀 크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도 했고요. 그게 출연료를 받지 않는 무료육 네. 공연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영화의 지금 자막인가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다른 데서 그거는 봤나? 기부금. 그러니까 네. 다른 데서 봤나? 네.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십몇 년 만에 재발매를 했는데 엄청나게 팔렸다면서요. 그때 앨범이. 그 목소리는 그냥 놔두고 네. 연주만 새로 한 앨범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라이브 에이드가 지나고 난 이후에 재발매를 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땡겨야 더 많이 땡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코너 나름대로 영화평인 팥죽엔 옹심이인데요. 각자 순서대로 영화평은 어떠실지요?
먼저 상현님. 저는 3.5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음악을 즐기기 위한 인물의 희생. 좀 어렵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엔 만수님. 저는 3점 주려고 그랬는데 상현님이 3.5점 줬으니까 저는 3.2점 주겠습니다. 근데 좋아하신 거 열심히 공부하신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짭니다. 저 아까 딴지 걸어라 했을 때 네. 프레디 머큐리 너무 좋았는데 배우가 너무 아쉬워서 네, 괜찮습니다. 라미 말렉은 저희 방송을 안 볼 거니까요. 네, 아쉬움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한 줄평. 네, 많이 아쉬우셨던 걸로. 저는 영화가 마음에 들어서 아무튼 4점. 오, 그리고 한 줄 평은 음악 따로, 삶 따로. 자, 이렇게 오늘도 13번째 파충 라디오 마무리해봤습니다. OTT 하나쯤 구독하는 시대, 여러분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지 둘러보다가 예고편만 보고 돌아 나오기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각자 다른 영화 취향을 가진 5명의 가이드가 모여 영화 하나로 북적거리는 팟캐스트 파충 라디오와 함께라면 이번 주에 영화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도 14번째 파충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발. 저 누구도 네. 먹는 거 아니에요? 프레디 괜찮아요. 머큐리 너무 그래서. 근데 안 좋은 댓글이 달려도 무풀보단 악플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실 진짜 실망했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되기까지 몇 명이 있었는데 이제 불발되고 마지막으로 그 배우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고. 네. 근데 나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아니에요? 달라요. 키도 그렇고. 네. 좀 많이 아쉬웠다. 저 많이 아쉬웠어요. 그 댓글 나는 거 네. 댓글 날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댓글 환영. 저는 환영. 아. 네, 저는 환영. 나는 악플 달아주세요.